네,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개농장이란 불법 분양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 생명들이 더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불쌍한 상황에 처한 유기견을 좋은 마음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내가 정말 키울 수 있는 의지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제도라면 예, 저는 찬성합니다. 강아지한테 주는 혜택도 많이 사실 없으면서 이럴 때만 세금을 부여하는 게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면 지금하고 별다를 게 없고, 그렇다고 너무 높게 책정된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유기견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애들을 좀 더 당당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역시 찬반 입장이 팽팽하고 네. 사실 양측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었거든요. 다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수긍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도 시민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난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세 내지는 않지만 자동차나 집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을 내잖아요. 네. 사고 팔거나 이럴 때 또 보유세 자동차는 내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게 되고 반대로 또 정부 쪽에서도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를 깔아주고 정비해주고 집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수도도 넣어주고 이런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권리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금까지 내면서 책임 있게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권리도 행사해서 동물한테 좋은 복지도 정부한테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형평성이에요. 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안 키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지금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위한 시설들을 세금 예산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부담을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마지막으로 복지, 동물 복지인데요. 이거는 마련된 세금으로 예를 들면 동물보호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반려인이 동물 키우기 좋은 여러 가지 시설, 요즘은 그 수영장, 공원 이런 것들도 막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좋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절로 이렇게 막 끄덕끄덕하고 그냥 납득이가 이것도 돼, 맞는 납득이가. 얘기. 다 납득돼요. 네. 수긍을 하게 맞는 되는데. 얘기인 것 찬성할까 봐요, 같은데. 그냥. 무조건 수긍하면 안 됩니다. 일단 반대쪽 의견 양측이 들어봐야 들어와야 돼요. 네, 반대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 이유는 더 많습니다. 네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 이게 유기동물 보호, 유기동물 관리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이제 통계에 의하면 유기동물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믹스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도시에서 키우는 이제 반려견이 중심이 아니라 믹스견이 많다. 아유 우리는 유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보유세를 걷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를 걷는다 그러면 오히려 또 유기하신 분들이 역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세금 걷으니까 난 내기 싫어서 또 유기하는 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 보유세를 들어가기 전에 등록을 먼저 제대로 하자. 반려동물 이제 등록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지만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지. 무조건 세금 먼저 걷는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중에 보면은요 노인계층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아니 이게 보유세까지 걷다 보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 굉장히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것도 또 그쵸. 네. 맞네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세금 이전에 등록제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걸 깜빡했네요. 그렇죠. 일단은 보유세를 걷기 전에는요. 당연히 이제 등록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먼저 제도적으로 안착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사실상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동물 등록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 등록제에 사실상 지자체 단체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하시는 분들 비율이 50%.
그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상 이런 어떤 반려동물 문화가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세금 먼저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닉한 거죠. 그래서 동물 그러네요. 등록제가 먼저 안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시행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공감해요. 만약에 유기한다, 그러면 그 유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생체인식 반려동물 등록이라든지 고양이 의무 등록, 고양이는 사실상 제 의무 등록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무 등록도 해야 된다, 반려묘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려동물 이력 관리제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어서 저의 마음도 막 흔들리는데 그래도 아무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기 전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서양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내요. 네, 내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 거기가 이제 38개국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17개 국가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 보통 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다 달라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하고 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다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그 국가들에서는 최소한 몇 개 지역 이상에서는 거두고 있다. 그리고 보유세 형태로 거두는 데도 있지만 아까 등록제 말씀하셨는데 등록비를 매년 갱신하면서 등록비를 받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 복제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이 보유세를 걷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사실은 독일인데요. 네. 독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반려견세라고 해서 개에 대해서 다른 동물은 아니고 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연 120유로 한 마리에 연 120유로예요. 120유로면 한 17만 원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두 마리째부터는 더 올라갑니다. 한 26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약간 2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거네요. 두 마리면. 네. 네,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독일은 특이한 나라예요. 동물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요. 민간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생명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동물 보호소를 통해서 입양을 할 수만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동물 보호 단체, 뭐 민간 기관 같은 데서 이런 동물 보호소들을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지원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입양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미국 같은 데도 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받고 있고요. 여러 지역에서 안 받는 지역도 있지만 많이 받고 있고 또 특이한 곳이죠. 일본인데요. 우리 옆에 있고 문화도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실 세금을 좀 걷다가 없앴습니다. 대신에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펫샵이라든지 번식장 같은 데들이 거기도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됐었어요. 네. 너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동물들 보호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강아지 한 마리에 예를 들면 뭐 수백만 원 줘야지 살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러겠다.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으면 보유세 걷으면서 펫샵 같은 건 아예 없는 그런 구조. 일본 같으면은 펫샵 같은 게 있지만 규제를 심하게 해서 보유세 걷는 대신에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비싸게 팔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반려견과 반려동물 관련한 법이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만 모아서 저희가 흡수해서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비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네. 여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여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 됐다고 우리가 이제 일단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한 8.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산이 됐고요. 2032년 기준으로 21조 원 정도에 달할 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실 지금 전체 소매 시장이 600조에서 한 700조 되니까 한 1%를 넘는 정도의 어떤 이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또 가구 수로는 한 552만 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은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국가들이 인구 감소 지금 현상이 지금 네. 빠져 있고 점점 고령화되고 또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은 저는 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이 반려동물 산업이 또 커지다 보니까 사료 산업도 커지고 있고 그쵸. 또 최근에 이렇게 저도 뭐 찾아보니까 제가 키우진 않지만 반려동물 전용 가구들도 많이 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가구요? 네, 많죠. 가구도 있고 또 가전제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혼자 사는데 갑자기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면 혼자 있게 되니까 그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이제 잘 맞아요. 있나 CCTV 보고 같은. 또 네. 어플로 자동으로 급식을 이제 배급해주는 네. 그런 사업들도 그러니까 가전 제품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큰 산업으로 성장하는 거는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이 우려가 좀 큰 게 이 징수 방식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게 기준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리하게 좀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이제 구체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좀 시각도 있고요. 또 유기묘라든가 유기견 구조할 때 뭐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또 노인 양육자라든가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세금 감면 같은 그런 혜택들도 고르게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키우는 분들 보니까 뭐 가구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거기다가 병원 데려가면 돈 많이 들고 맞아. 또 미용실도 가야 되고 맞아요. 한달 사람보다 평균 비싸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14만 원 정도 한 달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든다 하더라고요. 조금 적게 들이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준비했죠. 예,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에게 꿀팁을 좀 전해드리고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사실 그 서울, 뭐 경기, 대전,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2마리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초 건강검진이라든지 이제 예방접종, 생명과 직결대 이런 필수 의료는 이제 30만 원 한도로 해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질병 치료나 중성화 수술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치료를 했는데 2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펫보험이라든지 펫 적금을 활용하시면 내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